한족은 저항을 합니다. 남명 정권이 수립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과거의 남송이나 그 동진처럼 하나의 정권으로 일어나지 못하고요. 여러 정권으로 분열이 돼요. 그리고 패권을 잡기 위해 지들끼리 싸우고요. 그 정권 내부에서도 청을 막는다기보다는 지들끼리 권력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청운동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무너지게 돼요. 자, 하지만 남쪽의 명나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도라는 인물이 얘도 그 도로곤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에서 80만 명을 학살해버립니다. 양주는 어디냐면요, 양주는 이 지역이 양주예요. 양주가 이 지역에 있어요. 여기서 무려 80만 명이나 학살을 해버려요. 그만큼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청도 흉폭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삼계가 말했던 오삼계와 홍승주가 반란 진압에 적극 앞장을 서게 됩니다. 특히 오삼계는 남명의 영력제를 마지막으로 자기가 직접 죽여버려요. 그게 1662년이고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남명의 영력제가 어디죠? 미얀마로 도망을 가요. 미얀마로 도망을 가니까 오삼계가 따라가서 미얀마에게 너희들 죽기 싫으면 영력제 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영력제를 오삼계에게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미얀마예요. 확인된 건가요? 자, 그런데 이 영력제를 오삼계는 그 활로 목 졸라 죽인단 말이에요. 자, 왜 저항을 할까요? 자, 보세요. 이제 머리도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반짝반짝 나게. 자, 명나라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청나라 스타일이에요. 이 연거리 형이 그 훈남인데도 이 정도인데 우리 일반인들 머리 이렇게 변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밥 못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명나라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는 우리 조선은 마음이 착잡하죠. 왜? 부모의 나라잖아요. 아빠 일어나! 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빠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방적으로 명의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청에게 꿀밤 몇 대를 맞아야겠죠. 자, 병자호란과 정묘호란 여러분 국사 시간에 많이 배웠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 군사력을 증강하지만 현실은 러시아를 때려잡는데 불려가게 돼요. 불려가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선정벌의 어떤 그 상황을 공부하신 분들이 이 정도면은 조선이 청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환상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 나선정벌이라는 결과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군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러일 전쟁 때 제정 러시아 군대만큼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정식 군대라기보다는 이 시베리아 제약을 개척하기 위한 원정대 성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파견된 청나라 군대 역시 대규모 정예군들은 남쪽을 진압하러 갔기 때문에 얘들은 그 후방의 향토 예비군 같은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도 별 볼 일 없는 애들이었고 청나라 군도 전투력 떨어지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예 훈련으로 완전 키워놨던 조선의 군대가 강하게 보이는 것이지, 이걸 믿고 청나라에게 도전장을 냈더라면 그냥 크게 아주 크게 번지수를 잘못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청은 막강하게 이제 그 명을 점령하고 몽고와 티베트 다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를 위해 점령하는데 앞장섰던 한족들 있잖아요. 사내가 문을 열어서 아주 역사를 바뀌게 했던 오삼계와 그 상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그 경명중인데요. 이들은 제가 설명드렸던 모문룡이라는 그 기생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들 부하였는데 일찍 투항을 해서 이들이 이 명을 점령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번이라 그래가지고요. 번은 뭐냐면요, 중국말로 번은 울타리를 얘기해요. 자, 3번이라 그래서 이 푸저우 지역, 그 다음 광저우 지역, 그 다음 사천 지역을 오삼계, 상가이, 경정충, 이들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후손들이겠죠. 이게 이 번왕이라고 그래서 이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 지역에 왕으로 삼아주는데요.
이들의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지역의 인사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세력을 키우니까 청나라의 강희제가 얘들을 때려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건의 별단은 그 상지신이라 그랬죠. 상지신이 자기 고향이 여기 요동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광저우에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마카오 근처에 갖다 놓으니까 이 얼마나 뭡니까? 우리나라요 뭐죠, 백두산 사람을 제주도 갖다 놓은 것보다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퇴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고향 가서 은퇴하겠다 그럽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고향 가서 살고 싶다,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강희제가 그래 수고했어, 그럼 왕자리 반납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3번들 왕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무슨 왕을 반납하냐, 왕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이러니까 강희제가 아니 너희들 무장 딱가리들 우리 덕에 왕도 해봤으면 됐지, 야 이제 반납해, 이렇게 해서 이 오삼계가 난을 일으켰던 겁니다. 오삼계를 주동해서 이 3번이 힘을 합쳐서 청에 대항하는 난을 일으켰던 거예요. 오삼계는 그 과거에 자기 명나라 갑옷을 입고 영력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자 명을 되살릴 것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희제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삼계가 영력제를 직접 죽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강희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야 오삼계, 네가 영력제 목 졸라 죽여놓고 무슨 영력제를 위해서 이 명을 세운다는 거야. 쟤 이상한 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은 힘이 강해질 대로 강해졌기 때문에 이 3번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렇게 3번의 난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 정성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진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대만을 발판으로 삼아 청나라에게 계속 대항을 합니다. 자, 이 당시 대만은요, 명청과 싸우는 틈을 타서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빈집털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를 쫓아내고 정성공이 발판 삼아 계속해서 청과 대응을 했는데요. 그 이제 다음 정성공이 죽고 그 다음 해, 그 다음 세대가 되자 이제 그 결국 강희제에게 그 무릎을 꿇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강희제는 이 정시일간을 굉장히 예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3번들은 어땠어요? 어떻게 보면 그 청나라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았지만 결국 명을 배신한 배신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줬더니만 자기들 이익이 안 맞으니까 또 배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성공이 일가는 계속해서 청에게 대항을 하지만 사실 그 이유는 명나라를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이란 말이에요. 자, 적의 입장에서는 껄끄럽지만 강희제는 군주입니다. 군주의 입장에서는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호감이 간단 말이에요. 왜? 쿠빌라이 역시 그 원나라에 계속 싸움을 거는 그 문천상이를 자기 신하 삼고 싶어 했잖아요. 왜? 군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탐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희제는 이 정성공을 이뻐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3번의 난도 진압을 하고 대마은도 합병을 하고 청나라는 이때부터 강건성세가 열립니다. 강건성세가 뭐냐면 강희제부터 걸륭제까지 아주 태평성세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렇게 거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청나라는 막강한 나라가 됩니다. 이때 일어났던 일이 그 네르친스크 조약이에요. 그 러시아와 국경도 확정할 힘이 있을 정도로 그 청나라는 강했던 것이죠. 물론 이때 러시아는 그렇게 강한 러시아는 아니었지만 그 청나라가 이 원나라 이후로 동아시아를 완전 주름 잡는 나라로 그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나라의 강건성세는 과연 계속될까요?